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21년 제12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서이재 작가님의 0%를 향하여 라는 단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에 저희가 이번 주에 5편을 봤잖아요, 단편을. 그 중에 이 0%를 향하여가 제일 좋았어요. 저한테는 이게 1순위였습니다. 왜 좋았냐면,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영화 뭐 유튜브도 잠깐 하고 있긴 한데, 그 영화를 다루는 소설인데, 실제 자신의 그 어떤 단편 영화를 봤던 그 경험들, 근데 여기 무수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정말 아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영화학과 학생들인 것 같아요. 영화를 어떻게든 자기가 예술가, 뭐 이건 영화뿐만 아니라 뭐 소설가들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음악가들일 수도 있죠. 뭐 지망생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 소설을 공감할 수밖에 없다. 문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문화이든 성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천만 영화가 등장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단편 영화 제작하려는 사람들은 무수히 좌절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일단 소재가 전 너무 좋았고, 소재를 살리는 방식, 이 에피소드를 진짜 무한히 에피소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하나하나 에피소드들이 너무 빛나고 있다. 좋았고, 그리고 문장이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읽어보면, 아니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 영화를 그만둘 거라고 말해도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은 그런 말을 하고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 너 어디 한번 그만둬 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그 애가 영화를 그만두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서구가 영화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서구에게 왜 그만두냐고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 스튜디오는 할만하니? 내가 묻자 서구는 뭐래도 영화보다는 할만하지 않겠냐고 했다. 근데 독립은 답 없지. 내가 말하니 서구는 독립 영화판에 답이 있었던 적이 있기냐 했냐? 고 물었다. 그래, 다 아는 얘기 계속하는 거야. 계속 답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버티다가 하나둘 떠나는 거지 뭐 별 수 있나?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답일 수가 있지? 아, 열받네 진짜.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이 받았다. 말을 하다 보면 열이 났고, 열이 나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했지만 아웃이 열이 났다. 그런데 누구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사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연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성우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맞는 말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성우가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닌 말을 해서 짜증이 조금 났지만 무례를 사줘서 참았다. 그런 말들을 하면 우리 모두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두 다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런 만연체. 문단이 되게 길어요. 근데 만연체인데, 그냥 주저리주저리 막 이게 뭐 이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뭐 주저리주저리 하는데, 이게 비슷비슷한 말들이 계속 막 이렇게 이어가죠. 아,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맞는데 그냥 맞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형식이 이 내용에 맞아요. 근데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쓰는 게. 근데 전 정말 재밌거든요. 읽다 보면 말맛이 살아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더 들면, 어 자, 빔 프로젝터를 구입한 이후 서군의 집은 더 이상 서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는 걸. 모든 건 빔 프로젝터 탓이었다. 우리는 서군의 집에 가자마자 손님답게 서구에게 토런트 불법 다운로드를 요구했다. 서구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런트 불법 다운로드를 시도했고, 그리하여 우리는 10분도 지나지 않아 국내 미개봉 영화를 손에 넣게 되었다. 우영은 이제 곧 한국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거라고 했다. 우리는 우영의 말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컬트 장르가 유행할 것이라는 이야기, 이미지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 검열제도 이야기,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 광화문 광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다시 영화 이야기, 대한민국 영화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졸업 이후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졸업한 선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상업영화 현장에서 스크립터로 일하는 선배가 자신을 성희롱하는 조감독과 치고받고 싸웠다는 이야기, 촬영팀에서 일하는 선배가 감독에게 뺨을 맞고도 그냥 계속 거기서 일했다는 이야기. 그래도 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계속 흥행을 하니까 제작자들도 함부로 뭐라고 못한대. 요즘은 흥행만 하면 뭐든 다 된대. 흥행이 곧 권력이라는 이야기. 돈만 벌면 장땡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히 혼자 독립영화를 찍는 선배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선배 그거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매년 찍는 거야. 선배가 예전에 나한테 그랬어. 돈 벌어서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겨우 자기 자신을 영화 감독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이때 나는 내게 다가올 미래를 약간 외면하고 싶었는데 다들 그랬는지 모두 별말 없이 맥주만 들이켰다. 그래도 경환 선배 촬영팀으로 참여한 영화 잘 됐잖아. 1,000만 넘었는데 돈 엄청 받지 않았을까? 아니야, 보너스 한 푼도 안 줬대. 올해는 돈이 너무 좋지만 돈이 너무 싫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이 무섭다는 이야기도 하다가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까지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우리 그만 떠들고 영화 좀 보자. 어느새 맥주캔이 비어 있었다. 우리는 맥주를 더 마시려고 맥주를 더 사왔고 더 마셨고 맥주를 더 마시기 위해 밤새 영화 3편을 연속으로 봤다. 해가 뜰 무렵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명 두 명 바닥에 드러누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방바닥이 따뜻했다. 다들 너무 졸려서인지 말을 이어가진 않았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게 한 문단을 쭉 읽었는데요. 재밌어요. 이게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진짜 이야기 무슨 잡다한 뭐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근데 결국 영화 얘기했다가 정말 어 그 영화 키드로서 이런 말들을 할 법한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계속 주구장창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역사적 사실도 나옵니다. 종로 3 가역 출구로 나가면 영화로부터 도망칠 출구가 없었다. 종로 3 가역에서 14번 출구로 나가면 서울극장과 서울아트 시네마와 인디스페이스가 나왔고 2-1번 출구로 나가면 CGV 피카디리 1958이 나왔으며 9번 출구로 나가면 단성사가 있었던 자리가 나왔다. 내가 처음 실제로 단성사를 봤을 때 단성사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한국 전쟁에서 살아남았는데 부도를 맞았다고 했다. 뭐 이런 거. 중간중간에 역사적 사실. 자, 알려진 바와 같이 김태용의 만추가 있었고 2010년, 그전에는 김수용의 만추 1981년가 있었으며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이만희의 만추 1966년이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이만희의 만추 원본 필름은 북한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명작이라고 했다. 그 영화는 전설로만 남아 있었다. 그 당시 이만희 감독은 천재로 살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 일화들을 듣고 있자면 어처구니가 없었다. 1960년대 검열 당국은 이만희 감독의 휴일, 시나리오를 두고 주체성과 예술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화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주체성은 있으나 예술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화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되도록 이런 영화는 안 만드는 게 좋다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먹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만희 감독은 7인의 여포로에서 국군을 허약하게 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 일로 촬영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출소 후 겨우 완성한 영화가 흑룡강이었다. 뭐 이런 정말 문장들이 저는 이런 문장 너무 좋아해요. 주저리 썰을 푸는 건데 그러니까 문장이 문장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게 문장이 문장을 받고 하면서 온갖 그 영화에 대한 정보들 다 튀어나오고 영화 역사죠. 영화에 대한 나의 그 경험들, 추억들, 어 미담 이런 거 다 튀어나오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어떤 단편 영화에 대한 좀 한숨이랄까? 안타까움. 나도 이 영화판에 있고 싶은데 돈이 안 되고 뭐 분노랄까?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이런 경쟁에 지친다는 거야. 이제는 영화 만드는 게 재미없게 느껴지기까지 결국에 모든 독립 단편 영화는 상업 영화 포트폴리오 아니냐? 날도 우중충한데 상진이가 자꾸 우중충한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서 내 기분도 더 우중충해졌다. 이런 문장들. 다 아는 얘기 그만해. 우산으로 한 대 맞고 싶냐?
궁상 좀 그만 떨어. 나는 상진이에게 말했지만 종종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왜 매년 오냐? 상진이가 내게 물었고 나는 의무감에 온다고 했다. 좋든 싫든 그냥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좋은 영화를 보게 될 수도 있잖아. 그냥 매년 왔으니까 매년 오는 거야. 내가 말하고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했다. 보다 더 제대로 된 이유가 필요할 것 같았다. 아니, 나 사실 미장센 헤어 에센스 받으러 오는 거야. 나는 영화제에서 1년치 헤어 에센스를 받아왔다. 가끔 이벤트에 당첨되면 샴푸 린스 세트도 받았다. 그걸 쓰면서 영화에 대해 생각하진 않았다. 음. 씁쓸하면서도 뭐 뭔가 재밌으면서도 하여튼 아련하면서도 그런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이 소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영화를 사랑한다면. 어 이거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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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얘기가 한 명씩 등장하는데 또 어 "내가 학생에게 모순적인 말들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를 통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쓰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생각해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건 소설에도 적용해도 맞거든요. 문학에도, 문학판에도.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재미없는 말일 수도 있었고 내가 해야만 하는 말도 재미없는 말일 수도 있었다.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이래서 잘 팔리겠어? 이래서 투자 받겠어? 그래서 주제가 뭐야? 지금껏 수도 없이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꺼번에 떠올릴 수 없었다. 그럴 수 없었다.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 정말 이 공감이 되는 로그라인. "영화의 주제와 줄거리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말로 할 수 있었다면 말로 했지 구태여 영어로 말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한마디로 될 일이었으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늘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요약되기를 거부하는 말이었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는 어째서 이야기를 그렇게 써야 하냐고 반문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나 나는 거부할 수도 반문할 수도 없었다. 나는 학생에게 전통적인 플롯에 대해, 극적 개연성에 대해, 명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파토스와 카타르시스, 주인공을 불행하게 만들고 주인공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라고 했다. 주인공을 죽고 싶게 만들고 죽을 수 없게 하라고 했다. 뭐든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작법이죠, 작법. 주인공은 옆집 애를 구하러 갈 때도 이유가 있어야 했다. 이유가 없으면 옆집 애를 구할 수 없었다. 주인공에게는 애를 잃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애가 또 죽어야 했다.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죽일 때는 생각을 하고 죽여. 나는 그런 말을 했고,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런 말을 하고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생각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 무죄인가? 나는 정말 또라이인가? 사이코패스인가? 나는 내가 제정신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써야 한다고 했다. 왜? 그게 영어라고 배웠으니까.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라고 했다. 그때마다 학생은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글을 못 쓰겠다고 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야. 영화도 마찬가지야.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라고 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 나 자신이 싫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갔다. 나조차도 내가 싫은데 얘는 내가 얼마나 싫을까? 선생님이 싫어요. 입시하기 싫어요. 어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 싫어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결국 나도 대학에 갔기 때문에, 나도 제도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새 나도 어른 되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내 작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막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작 나조차도 불편한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를 마주하는 연습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다. 정말 근데 읽으면서 재밌는 게 그 문단마다 뉘앙스가 쪼금씩 달라요. 뭔가 이게 말맛이 느껴진다 그럴까? 시 같기도 하고 랩 같기도 해요. 진짜 랩 같기도 해요. 이게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제가 많이 좀 어쩌다 보니까 거의 한 20 분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말하는 사람도 재밌고 듣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재밌어요. 이 소설 너무 잘 썼거든요, 제가 봤을 땐. 파우스트님 인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아 어떠셨는지. 네.
일단 뭐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세 개의 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계에 대한 비판이죠.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업 영화 그리고 이제 영화계의 어떤 이야기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라져가는 거. 이제 자신의 어떤 고향 같은 어떤 영화관이 사라져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사진사가 되고 뭐 실패했다는 거죠. 뭐 영화계 떠났으니까. 뭐 이런 얘기랑 그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준비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그 영화적인 얘기, 영화 메타적인 얘기. 그러니까 뭐 시내 21, 뭐 은하해방정선 뭐 시작해서 이제 뭐 예전에 어떤 독립예술영화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영화를 개봉했던 그리고 뭐가 여기서 뭐가 뭐 첫 개봉한 그 영화가 왜 중요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인디 영화랑 어떻게 이어지는지도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여기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해주는데 그 상황이나 어떤 영화의 이미지를 그게 뭐 결국에 무슨 어떤 얘기였지? 아무튼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뭐 도박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뭐 어떤 뭐 아무튼 잘 기억나지도 않아요. 이 소설에 이게 접점이 별로 없어서 아무튼 뭐 그런 얘기죠. 그래도 이제 첫 영화니까 뭐 기념사에 남을 영화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잊혀져 간다. 결국에는 없어진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뭐 그런 리멤버 같은 느낌이 또 들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이 영화 이 구조가 다 사실 어그러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전 영화의 어떤 그런 어떤 소재 중에서 이제 데이 포 나이트가 생각나지만 아 그거는 그죠, 이제 그죠. 예. 영화 소재. 그거는 뭐 되게 아름다운 어떤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보장된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소실되어 가는 그리고 계속 잊혀져 가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전에 인디 영화를 통해서 이제 향수를 느꼈던 그리고 첫사랑이나 뭐 아니면 이제 같이 이제 영화를 보는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맨날 만나서 술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요즘 뭐 상업 영화가 대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 어떤 장면이 있으면 좋을 텐데 처음에 이제 뭐 약간 너무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영화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게 맞나? 물론 이제 뭐 우리도 옛날에 이제 그런 어떤 문학의 어떤 상업성을 예전에 까긴 했지만 그리고 뭐 되도 않게 뭐 저도 이제 문현책 작가 입장에서 뭐 너 이거 나도 쓸 수 있는데 이거 뭐 하면서 이제 이거 뭐 그냥 돈 벌려고 이제 그냥 음. 쓰는 거 아니야? 뭐 음음. 이렇게 개나 소나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게 술 먹으면서 이제 음음.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죠, 그죠. 까는 그 실제로 그렇게 써서 음. 성공하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 아니 저는 근데 이게 네. 재밌는 게 이걸 읽으면서도 파우스트님을 생각한 게 이거는 어쨌든 영화 버전이잖아요. 근데 영화 버전을 파우스트님이 이걸 쓰신다면 문학 버전으로 문해창 작가 나온 그 사람들 인제 다 인제 해 가지고 뭐 문학의 역사 이런 거 다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저리 하는 거죠. 문학 지금 현재 문학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류만 성공을 하고 또 비주류 문학도 비주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그리고 또 문학 인제 소설가가 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결국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면은 인제 또 이 '문학 버전의 이 영프로를 향하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근데 '파우스님이 써도 재밌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지금 직접 겪어 본 일이기 때문에 아마 쓰실 수 있겠죠. 아니 근데 반대로 제가 뭐 시나리오론 수업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좀 뭐 제가 뭐 이렇게 좋아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영화과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게 제일 좋아하는 어떤 감독이 그 다크 나이트의 그 감독이죠. 아 크리스토퍼 놀란. 네. 크리스토퍼 예. 놀란 감독인데 그 사람도 상업적인 어떤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술적이죠.
상업적이면서 예술적인 게 이제 살아남는 시대고, 사실 이게 뭐 신파라고 하고 뭐 하고 이제 어떤 뭐 그 약간 선동 뭐 어떤 느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거는 뭐 예전에 이제 어떤 친구와 미술과 애들랑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연예인이 막 미술 그리면 막 1,000,000원, 1억 이렇게 되고, 이거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뭐 상업적으로 이게 성공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잊혀질 것 같은데, 그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심지어 이제 나중에 더 뜨는 작품도 있겠죠. 그런 어떤 상업성이나 뭐 예술성을 둘 다 고려한. 그리고 이제 음. 제가 그 음. 문희창 작가에 대한 어떤 얘기를 이제 뭐 소설로화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도,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별로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소재가 아닌 게,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음.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는 있겠죠. 요런 뭐 식으로 쓰실 수 그죠.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주저리 인제 막 풀어내는 그래서 에피소드별로. 이제, 예. 제가 이제 뭐 교수가 되고 나서 그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뭐 좀 그 철 어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뭐 어떤 감독이나 어떤 PD나 어디 연출이나 조연출이나 되게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뭐 되게 막 찍어냈더라. 그냥 뭐 돈 되는 거면 다 하더라. 뭐 돈에 미친 놈이더라. 뭐 연놈이더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때 그냥 어떤 철 어린 어떤 얘기들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의 일원이 돼서, 그리고 어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은 그냥 뭐 기성 세대와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어 그런 얘기의 한편에서 이제 소설이 이제 쓰여진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쓰여지면은 지금처럼 그냥 아니 대놓고 "나는 당신네들 세대가 싫다. 나는 그렇게 살기가 싫고, 나는 그렇게 이게 회사원 샐러리맨 그런 그딴 식으로 살기 싫다." 뭐 이렇게 아예 대놓고 그냥 뭐 드러내도 될 것을, 괜히 이제 뭐 영화나 이제 문학계까지 이제 막 그 뭐 기성의 어떤 저거를 깔려고 이렇게 그거를 한다는 거는 좀 제가 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음. 어 까더라도 이제 좀 사실 뭐 자신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영화를 이제 찍어 보니까, 그리고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 워크숍. 예. 연극과에는 워크숍이라는 어떤 적이 있는데, 예예. 저는 못 해 봤는데 그 문예창 작가 다니는 형이 그 연극과의 워크숍에 수강 신청을 했어요. 아, 관심이 있었나 보네. 네. 그래서 문예창 글은 못 쓰고 거기 가서 연극이랑 아, 연기를 진짜 막 재밌 밤새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냥. 재밌겠네. 재밌겠어. 예. 네. 장치부터 하나하나 다 소품부터 만들고, 아. 자기가 연극을 하려는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와.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바꿔줘요. 와. 다시 하라고 이거 아. 처음부터. 그렇게 막 밤새 해요, 워크숍을. 와. 재밌겠다. 어. 그리고 저는 예고니까 어. 그 연극하는 애들이 이제 워크숍을 한단 말이죠. 어. 그래서 뭐 보기도 하는데, 무용과 뭐 보기도 하고 미술과 보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엄청 해 보니까 이거 어. 장난 아니게 연기도 힘들고 무대하는 것도 힘들고, 그게 진짜 자기가 이렇게 해 봤을 때 '와 이거 영화 감독은 대체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이거는 무슨.' 그죠. 대단하죠. 영화 한 편 찍는 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신경 쓸 것도 많을 것 같고 감독들은. 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 문체, 이 0%로 향하여의 이 문체는 어떻게 보셨나요? 뭔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막 계속 이어지는 그런 뭐 얘기, 전 너무 좋게 봤거든요. 너무 잘 읽혀서. 말맛이 살아있다. 음.
뭐 다른 어떤 단편도 하나 봤었는데요. 예. 저는 그뭐 문체는 뭐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좋은 어떤 느낌은 제가 받기는 힘들었어요. 어. 왜냐면 사실 이렇게 막 주저리 주저리 하는 어떤 느낌도 그죠. 사실은 그 안에 담긴 어떤 의미가 어 그 새로운 어떤 느낌의 어떤 세계를 보여주거나 그다음에 영화를 통해서 내가 뭐 문학이나 뭐 식물이나 혹은 이제 뭐 일상이나 뭐 생활이나 연애나 뭐 그 영화를 통해서도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사실 예술이니까. 음. 뭐 연애를 뭐 결혼을 꿈꿀 수도 있고 희망을 꿈꿀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건너다리하는 역할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영화관을 이제 고향으로 둔 그리고 그러니까 비판적인 어떤 내용을 하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첫 개관했을 때 어떤 그런 그 영화의 어떤 이야기. 그거가 세계가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아 너무 인제 스토리가 이게 하나로 뭉치지 않고 다 그냥 따로따로 중구난방으로 보인다. 근데 뭐 사실 따로 어어. 놀아도 되는데 어.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그 미술관을 이제 아니 미술관이 아니라 사진 작가가 된 그 패배자가 된 그리고 영화계를 떠난 그리고 영화계의 어떤 그런 그 환멸감을 느낀 그리고 저로 따지면 문학계의 환멸감을 느낀 음. 사실은 뭐 상업주의 어떤 찌든 돈에 찌든 영화들의 어떤 거에 환멸감을 느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어 그 뭐 칸이나 여러 가지 종 백상 뭐 예술대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상들이나 이런 남우주연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예술성이나 어떤 작품성이나 어떤 그 연기의 질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최고의 어떤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노벨상 같이. 그래서 너무 이거는 좀 그렇잖아. 공상 좀 그만 이 떨어 나는 상진에게 말했지만 이건 근데 이 형식 음 자체가 하긴 저는 인제 근데 또 반대로 좋게 봤던 게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이것도 문단 구분도 그 이 별표글로 무수히 문단을 구분하고 있어요. 왜냐면 앞뒤가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단절된다 그럴까? 그냥 끊어져 있는 에피소드들을 그냥 이렇게 쭉 늘어 놓은 근데 이게 주제와도 맞닥뜨려지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영화의 역사를 다루고 싶었고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거죠. 다 단편 그 독립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재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하면 주인공도 제한될 뿐더러 이게 잘 어쨌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걸 하나로 엮는다는 건 이게 막 파편화된 여러 단편들 되게 극초 단편들을 하나에 뭉뚱그려 놓은 그러면서 하나의 큰 그림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막 모여 있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아름다운 인제 풍경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 단편 자체가. 저는 문장을 읽을 때도 되게 말맛도 있고 너무 좋았고 그 선아 얘기도 나오죠. 선아라는 친구는 영화를 찍는데 뭐 콘티를 가져오지 않고 급조해서 찍는 거죠 그때그때. 예. 홍상수도 콘티 없이 찍고 고다르는 시나리오도 없이 찍는데 뭘 나도 할 수 있어." "선아에게는 미안하지만 선아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 못할 게 뭐야. 너도 할 수 있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는데 미안했다." 뭐 이런. 그래서 나는 내가 영화 감독인지 과외 선생님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그냥 백수인지 뭔지 모르겠어. 지혜는 만나기만 하면 그런 말을 했다. "너는 프리랜서지. 지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백수라고 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 버린 것 같다고 했다. 그래도 너는 직업이 많네. 영화 감독이고 과외 선생이고 아르바이트생이고 백수는 직업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는 뭘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맨날 바쁘잖아.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느라 매일 바쁜 게 우리 삶이었다. 그런데 내가 과외하다 느끼는 건데 요즘 애들은 다 영화 찍어봤다. 우리 학교 입학할 때는 영화 찍어본 애들 거의 없었잖아. 뭐 이런 얘기들. 읽다 보면은 영화계의 현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서희재 작가님이 영화과를 진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이 소설 읽으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아니면 이 정도 디테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조사만으로 아 이건 자기가 겪은 일이에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다 겪어봤던 너무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살아있고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 영화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21살 때 그 중앙극장에서 봤어. 전쟁으로 혼자가 된 여자가 젊은 청년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지." 그래서 할머니 얘기가 나와요. 할머니가 맨 마지막에는 할머니가 영화 찍은 걸 상영을 하거든요. 어 그런 맨 마지막 장면도 전 좋았다고 봐요. 할머니가 영화를 상영한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런 에피소드. 술자리에서 만난 한 영화 제작자가 내게 말했다. "너는 독립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는 내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계속 말했다. "하여튼 이래서 독립영화 하는 애들은 안 돼. 현실을 너무 몰라. 내가 속이 다 터져. 독립영화를 누가 본다고 그걸 만들어. 우물한 개구리라니까. 나는 독립영화계의 미래가 어찌 될지 예측할 수 없었으나 적어도 그가 무슨 말을 할지는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 내가 예상한 대로 말했고 그게 그의 한계였다. 관객들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예술복만 차올라서 그렇지 안타까워. 나는 그거 이기적이라고 본다. 너 설마 예술할 거 아니지? 그거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나도 한마디 하고 싶었다. 한마디를 하지 못하면 테이블이라도 뒤집어 술판을 깨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는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못했다. 뭐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영화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영화만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혔다. 누구는 마약도 하는데 저는 왜 예술봉도 못 맞아요? 왜 저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저는 뭘 할 수 있죠?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다. 내가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불쌍해 보였는지 갑자기 그가 나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힘내. 정신 차리라고. 정말 너만 보면 내 마음이 아파. 나 어릴 때 보는 것 같아. 그 열정 알겠어. 그렇지만 순진한 생각 그만둬.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말이 맞았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맞았다. 그래.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맞는데 순진한 건 왜 안 되는 걸까? 그는 이번에 몇백억짜리 대작을 만들 거라고 했다. 나는 술을 더 마셨다. 울분.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이거 진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 것 같고 "독립영화 답 없지. 독립영화는 미래가 없어. 독립영화 망했어." 그런데 우리가 독립영화의 미래를 본 적이나 있었냐? 언제나 독립영화의 미래는 상업영화였다. 그게 우리가 본 전부였다. 독립영화로 유명해지면 어느새 상업영화 감독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독립을 위해 독립영화를 찍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거의 없어진 것 같았다. 있더라도 주목받지 못했다. 그 누구도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유명해지면 유명해져서 머물 수 없었고 유명하지 않으면 유명하지 않아서 머물 수 없었다. 독립영화판은 유지될 수 없는 판이었다. 관객을 조금이라도 더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제는 독립영화에도 유명한 배우가 나와야 했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좀 꽂힌다고 해야 될까? 예. 너무 아려요. 아리고 너무, 너무 공감되고 어쨌든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할머니가 영화를 인제 상영하는 거 아무런 맥락 없이 영화 속에서 할머니는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도무지 할머니의 연출 의도를 모르겠다. 할머니는 그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나는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본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다. 잘 보였다가 잘 안 보였다가 몇 명의 사람들. 내가 지금껏 극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몇 명쯤 될까? 나는 헤아려지지 않는 얼굴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참고 자료도 은근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소설을 썼다. 파우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되게 에피소드가 하나하나 되게 와 닿았거든요. 음 어떠셨는지. 그래도 뭐 처음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야기의 결이 있어서 그리고 계속 이제 뭔가 자극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어렸을 때 뭐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나가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어디든 가다가 이제 영화관이나 이제 소나무 그림자도 보고 빛과 그림자를 뚫고 나가고 있고 어떤 그런 어떤 가족적인 어떤 서사나 내 어떤 내면 음. 문장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그 영화과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계에서 이제 독립영화계가 없어짐으로써 뭐 일자리를 잃고 이제 뭐 사라진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좀 실종되는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쓰고 싶는 것들이 이제 사실 이 문학상의 어떤 충족을 주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문학의 어떤 소재라고 한다면 이 적합한 그리고 적절한 어떤 소재의 어떤 혼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이 맥락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호불호 갈렸다. 호불호. 이제 네. 좀 이거 길게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제 차원에서 별점을 줄 거예요. 제가 먼저 하면 저는 별 5개를 음. 이런 식으로 쓰면 별 5개를 줄 수밖에 없다. 이 소재. 영화를 소재로 했고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정말 가슴에 꽂혔다. 꽂혔고 그리고 저는 이 문체 너무 이게 주저리 이렇게 하는 뭐 술자리에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 주저리 하는데 읽으면서도 말맛이 있고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면서도 하나하나가 좀 어떤 팩트를 건드리는 촌철살인의 그런 것도 있고요. 뭔가 아련하기도 하고 추억도 돋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거의 완벽한 작품이지 않나. 영화를 소재로 쓴 소설 중에서 이 정도로 쓰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너무 생각할 거리도 많았고 할 얘기가 많죠. 하나하나 에피소드마다. 그래서 별 5개를 줬습니다. 자, 이제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뭐 영화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대기업에 다 뺏긴다는 생각이 들면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뭐 문학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어떤 약간 너무 궁상이다. 일단 이거는 좀 궁상 네. 너무 궁상받았다. 영화를 할 거면 역시 놀란 감독처럼. 근데 놀란 감독도 처음에 막 그렇게 뭐 몇백억 찍진 않았을 텐데 다 아무튼 그렇죠. 뭐 가난하니까. 배부른 고민이다. 음. 그래서 별점은 어떻게 주실 건가요? 0% 향하여. 별점은 그냥 한 어, 그래도 3.8점 하겠습니다. 그래도 꽤 3.8이면 높은 건데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취향으로 좀 갈리기도 했고 서로. 근데 문학을 보니까 그냥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들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솔직히. 다 잘 쓴 건 맞아요. 상 받을 정도면 잘 쓴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취향의 차로 별 5개를 주느냐, 뭐 별 3.8개, 뭐 4개를 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 쓴 건 맞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